선생님, 이 공부가 결국은 이거 같아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상당한 삶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하냐, 의식하지 않느냐. 깨어 살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깨어 살다는 것이 이제 자기가 몸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마음은 생각의 움직임, 감정의 움직임, 이걸 갖다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 모르고 사면은 자동 기계와 같지. 그렇죠. 제가 그거. 기계 같지. 네. 그 깨어가지고 살아야 생명체로 인간이다 말이야.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것도 확실히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그렇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적이냐 습관적이라고 하는 건 귀신적인 거든. 이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의식하고 산다는 게, 깨어 산다는 것이. 그렇지. 움직이는지 알고, 내 목소리 들으면서 말하고, 내 머릿속에서 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거, 그게 제대로 돼야 세상을 살아서 진짜 삶의 변화가 있으면 있지. 그렇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고, 머리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뚱이로 행동하는 거, 행동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소리를 들어가며 하고,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갖다가 계속 깨어 있는 거지. 주시하는 거지. 예, 그게 계속. 그것이라. 그냥 그것이라. 그래야 이제 그 자기 주체성이 쓰는 거거든. 자기가 과거 생각을 하고 미래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번뇌망상을 피우고 있는가 안 피운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끝도 없이 그냥 지 멋대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내가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예. 과거 생각을 쓰고 미래 생각도 잡고 한뒤 생각을 해야지. 잡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보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귀신 신세로 하는 귀신 거야. 신세로. 그리고 이 말이 또 중요한데, 빛이 화연되는 것이 두 가지 종류인데, 소리와 입자요. 입자. 그렇지. 입자와 소리. 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물건 보이는 거, 예, 눈으로. 그 모양이나 색깔이, 예. 모양이나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나머지 성향은, 빛의 성향은 사운드, 소리로. 또 도판에서는 율려라고 하는 말도 써요. 율려. 파장. 율려. 예.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소리만 들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넓은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좁은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깊은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얕은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진실한 소리인지 허위의 소리인지 딱 들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는 머리로다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는 감각으로 알잖아. 그러죠. 감으로 알죠. 감으로 알잖아. 감이라고는 아는데 시간이 안 걸리잖아. 즉각 들어보면 뭐 그냥 저 사람이 어떤 데서 나오는 소리인지 금방 아는 거지. 예. 그 보는 것도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척보는 어느 정도로 이제 파악이 약간 들어오는 되지. 예. 그래 이제 사람을 탁 보면 금방 아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장사도 많이 오래 해본 사람 같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인사동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 한국에 오래 와 살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됐는데, 내가 그거 가서 이제 한 번씩 그 사람이 제법 글을 잘 써요. 서도를 잘 하고 또 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공부할 당시에 지나가면서 한 번씩 앉아 있다 갔거든요. 네. 근데 또 앉아 있으면 뭐 인사동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 가게 문을 열고 뭐 구경하고 이렇게 탁 보면서 그냥 대박나라 그냥. 저 사람이 물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딱 알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버려 그냥.
뭐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도 안 해. 가만 놔둬버려. 그것도 오래동안 하니까 이제 그 감이 발달해가지고 첫 보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딱 들어오는 거 보면은 아, 이 사람 살 사람인지 그냥 괜히 일하다 가는 사람인지 금방 아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살 사람이란 건 아주 한정된 몇 사람이다 이거지. 그 들어온 사람들이 다 사면 자기는 부자 된다 이거지. 그러죠. 그리고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생각은 시간성이거든. 생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육에 속한다 하면은 감각이라 하는 것은 육에도 속하지만은 정신적인 그 성향이 네. 있어가지고 감이라는 게 감이 정신이라면 시간이 없거든. 그 태초의 하늘에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은 시간이 안 걸려. 그냥 척 하면 그냥 척. 척 쳐다보면 관상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탁 떠오른단 말이야. 시간이 안 걸린다. 그 생각은 뭐 풀이 하려고 하면은 뭐 찾아가지고 관상관계 책 찾아가지고 대입시키보고 하는 시간이 걸려. 네. 근데 사실은 이 감이 발달한 사람들이 점쟁이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 얼굴이라는 게 타고난 얼굴이 있고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딱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정신세계, 마음세계가 변한 데 따라서 얼굴이 변하거든. 예. 그 성질에 따라서 기질, 체질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링컨인가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40대 되면 자기가 자기 얼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책임을 지라. 진짜 참 그런 얼굴.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냥 잘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 한 데 따라서 그 얼굴이 뭐 뼈다구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은 기상이 달라지고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웃고 상냥한 얼굴이 좋지. 뭐 짜증나고 신경질적인 얼굴은 사람들이 외면을 하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그 웃으면 복이 온다 옛날에는 그 희극에서 말이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있고 요새도 뭐 힐링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네, 웃는 걸 웃기는 걸 갖다 시키거든. 난 내가 들을 때는 그거는 중생의 법이지 양자택일법이지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다 이거지. 우는 것보다 네. 그런 법이지 그거는 상대법이라. 많이 웃다 보면 울 날이 온다 이거지. 이게 눈물이 흐르는 게 너무 기뻐서도 흐르고 너무 슬퍼서 흐르고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 기뻐서도 흐르고. 그래서 그 칼칼칼 웃는 소리 들어보니까 귀신 소리 같아. 그 소리가 그 억지로 웃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 도에서는 중심을 잡으면은 울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어야 그게 진짜 중심자리거든. 그게 이제 평상심인데 평상심에는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면 기뻐서도 흐르고 슬퍼서 흐르고 그런 것은 보면은 그 눈물의 의미가 보면은 그게 중심 잡으라는 그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어디인가 치우쳐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사실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똑바르지 못하니까 중심이 한쪽에 없으니까. 흘린 에너지, 한쪽에 흘린 그게 파당 눈물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결국 우리가 하품할 때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있는 눈물 속에 지금 무슨 독소가 있네 어쩌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좋아도 흘리고 기뻐도 흘리고 그러는데 그 흐르는 눈물의 의미가 참 제대로 중심이 못 잡혀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흐르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지. 그래서 중심이 없을 때 그게 이제 웃는 거지. 그 일종의 중생의 법이라 우는 거보다는 웃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좋은 것을 찾아서 저는 그 양자택일이거든.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웃음과 울음이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도 빛과 어둠은 같이 하는데 빛만 쫓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지. 상극이 되는 거라. 영암이 쌍쌍이 돼가지고 그 서로 조화가 되고 화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말이야 웃는 게 낫다, 우는 건 나쁘다. 그 선악관념이거든. 선악관념이라고 하는 건 둘이라 둘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 견디지. 그래고 저 옛날에도 그 철이 나고 그 대인들은 말이야 큰 선비들은 웃어도 크게 안 웃어. 약간 미소 정도 하고 그러고 그렇게 울 일도 없잖아. 그러죠. 울 일도 없고 그 웃음과 울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저 이원성인데 선과 악이라 웃음이 선이고 울음이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예. 그거는 이제 중심에서 기울어진 얘기라. 이게 너무나 많아도 지나치면 그게 도해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말이 그렇죠, 딱. 그렇죠. 지나치면 그 과유불급이라. 예, 너무나 지나치면 너무 지나치면은 모질한 거와 모질한 것보다 못 얻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도 하나의 처방이 되지. 임시 처방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5번 책 이름이 둘이 하나가 된 둥근 사람이거든. 예. 둘이란 것은 뭐냐, 웃음과 울음이 하나가 되면 중심이 잡히면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지. 그게 평상심이지. 안정된 상태지. 그게 이제 둥근 사람이다. 둥그다고 하는 건 양쪽에 이제 선로가 두 개가 떡 이제 가게 되면 서로 못 만나거든. 근데 만나려고 하면 휘어가지고 만나게 되면 그게 둥글다. 그래서 사람이 철이 되고 깊어지고 큰 인물이 되면은 웃어도 그렇게 뭐 깔깔대고 말이야 그렇게 안 웃는 거라. 결국에 이제 자기 중심이 잡혀 있어가지고 양쪽이 조화롭게 사는 게 또 그게 길이지. 그게 제대로 하는 그게 중도라 하거든. 중도. 불교에서는 중도라 하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한참
구봉서 별한명 나와서 무슬림 부귀와요 볼 때 진짜 그거 전체 국민들이 그거 보고 저 위로를 삼았지 뭐. 그것 보고 진짜 벽 잡고 뒹굴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요새 사람들은 이미 인식이 달라졌거든.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꼬라이 꼴불견 같은 거 하면 그러죠. 보기 싫어하는 거야. 네, 보기 싫어. 옛날에는 그때는 그게 좋았어. 그래 그게. 그 지금은 이 요새 아이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모두 똑똑해졌거든. 천박사 뭐. 그런 거 해가지고는 안 웃는 거나 좀 때려치워라 이거지.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한번 가버리는 거지. 코미디언 이제 개그맨을 갖고 개그맨. 그 개그맨도 사실 더 철이 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보고 까까까 웃고 이러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하나도 안 웃고 왜 웃는 거 싶은 기라. 저 같은 경우 요즘 보면 애들 좋아하는 그 코미디 프로 보면 참 우는 거 보면 그런 거 보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들지?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웃는 거야. 나도 하나도 안 웃어. 그 웃어 보려고 하면 진짜 몰입을 해도 안 돼. 여기도 아직까지 이제 봄이 여름으로 이제 닥쳤을 뿐이지 아직 가을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웃음과 울음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파장이거든. 파장이. 네, 파장이 큰 파장. 예, 아주 큰 파장이야. 울음이란 건 흐느끼는 거고, 웃음이란 건 팍 터지는 것 같고. 잉? 그래서 옛날에 대중가요들 보면은 되게 이제 추억의 뭐 소야근,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회역해가지고 눈물 짓고, 돌아가신 어머니 상에서 눈물 짓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그걸 좋아하지, 좀 즐기지. 슬픔을 자체를 갖다가 어느 데서 은근히 즐기는 거지. 파장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자꾸 깨어나게 되면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 이 현재에는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거든. 그게 평정된 상태고 중이단 말이야, 중. 예.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일수록 과거로 가가지고 추억이나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 감정의 그 찌꺼기를 빨아먹고 사는 그쪽은 안 가는 거지. 지나간 건 과거인데 과거는 묻지 마세요 되는데 과거를 가지고 자꾸 파헤쳐 가지고는 슬픔을 갖다 은근히 즐기는 거지. 그래 이제 깨어 살게 되면 아 그것이 전부 다 옳지 않은 거다 하는 걸 감으로 잡는 거지. 그리고 대개 보면 동양과 서양에도 동양 사람들이 눈물이 좀 많아. 서양 사람들이요? 아. 예. 서양 사람들은 잘 안 울어. 민족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데려왔던 사람들의 그 행동 양식이라, 행동이나 모든 것을 좀 정리해서, 망라해서 보면은 좀 서럽게 살았던 때가 많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동양 사람이 많으니까. 동양 사람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그게 일종의 좀 더 가름하거든. 업이란 말이야. 쌓여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래 이제 돌을 닦으면은 그 업장을 소멸한단 말이지. 텅 비어버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서러움이나 이게 전부 다 비워져 버리니까 호탕탕해지니까. 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이 전통이다 하지만 전통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지 뭐. 지금 여기에 딱 있는 존재인데 뭐 역사고 과거가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민족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국가나 이렇게 된 거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지 거기서는. 그게 뭐 구역이란 게 없는 거거든 사실. 경계선이란 게 없는 거거든. 이렇게 돼야 이제 글로벌 시대가 열고, 글로벌 시대라는 동서양이라든가 인종의 흑백, 황 이런 차별도 없는 거지. 오직 사람이면 똑같다 이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민족도 차별을 뒀는데 그 차별도 없고 뭐 인간은 만민평등이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만민평등 사상은 어디서 우러났느냐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깨달음에서 온 거라. 그래서 깨달음에서 허공성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힘을 알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밑에 사람 없고 그래야 그게 그게 만민평등 사상이다. 그래 이제 우리가 복지 사회가 이제 앞으로 돼야 될 판인데, 그 이제 여기서 일 안 하면 모두 일 안 하는 사람 먹지도 말라 이익하거든. 이 자본주의에서는. 응? 무노동 무신거. 그것도 그 아주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주 발목을 잡는다 이야. 그런 사상이 인간의 참된 복지를 위해서. 아니 새가 뭐 일하고 물고기가 일하고 말이야. 사슴이 일하고 사는가? 하물며 인간이란 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데 우주의 주인인 사람인데 참 인간 개인이 아주 고귀한 영적인 영물이고 예. 어떤 우주 만물보다도 더 고귀한 존재고 보물 중의 보배고 그 크기로 말하면 말이지 이 우주를 전체를 담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크기거든. 그게 위대한 존재들이 되게요. 위대한 존재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세금 내가지고 세금 많이 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사상이 바뀌어야 만인평등 사회가 되는 거다. 그 고비가 넘어가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예. 그 고비가 넘어간다는 게 사실 앞으로는 그런 사기가 오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 공부를 제대로 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상 그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을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뭐 새나 사슴도 다 먹고 놀면서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분노동 무의무의 그런 사상이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다 복지사회 사는 게 하여튼 복지가 되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이게 인간의 이산이고 이게 지상천국이란 말이에요. 벌 사람은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갖고 그 다음 나머지는 지가 가져갈 것도 아니니까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고. 그러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존경해. 아이고 저 일 안 해도 먹고 살 사람이 일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는 사람이니까 아주 존경을 해. 존경 사람들이. 그런 데가 지금 우리 지구에 있거든. 스칸디네비아 삼국이 네.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는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지. 영적으로. 그래 이번에 이제 스웨덴에 이제 기업 이케아 노키아? 이케아 이제 가구점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가구점이면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팔고 있는데
그 문화가 인간 정신이까지 수입이 되는 거야. 내가 가봤거든. 그 뭐 싸게도 하지만 실용적으로 만들고 이 물건을 갖다가 만들 때 그냥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물건을 해줌으로써 얼마나만큼 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공이 들어가 있거든. 그걸 느껴져. 그게. 그리고 그 백화점에 이제 구경하다 보면은 이제 식당이 구경하는 길에 있거든. 그게 식당이 따로 있지 않고 가는 길에 근데 식당 조명이 명중암 암중명으로 돼가지고 밥 먹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깜깜하게 해놨어. 거기 이제 아이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막 시끄러울 만한데 조용한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버렸어. 시끄럽게가 확실히 그 분위기를 시끄럽게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명중암, 암중암을 실생활에 써먹구나. 문화로서 써먹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화로 써먹는 것은 술집밖에 없잖아요. 조명등, 술집, 아, 그래. 라이트. 맞아. 그런 깜깜하게 해놨지. 그래야 수치심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응? 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마음대로 놀라고 그런 게. 밝은 데서는 남 눈치 보여서 못 하거든.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러고. 그래서 우리도 밤에 너무 환하게 켜놓지 말고 집을 좀 조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 안식을 주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백렬장구. 백열전구 형광등 이거는 너무 밝고 너무 눈부시고 이래서 안 좋아요. 요즘은 그 빛도 보면 뭐 LED 쪽으로 가가지고 더 밝기보다도 또 분위기 딱 거기에 맞게끔 조절되는 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딱 켜고 온오프만 하는데 이제는 조도를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예. 정도는 이제 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 밝으냐 어두우냐가 어두우면서 밝으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기분이 달라고 분위기가 달라지거든. 우리 인간 정신도 마찬가지거든. 조도가 맞아야 돼. 조도가. 그래 너무 밝아다. 아, 너무 밝으면은 너무 어두워. 너무 밝으면 말이야. 우리 감이 너무 밝아지면 나무 소리만 딱 들으면 막 듣기 싫어져. 텔레비전 보다 막 아이고 불 아구들 소리가 나오고 말이야. 애고의 소리가 막 밖에 안 들리잖아. 예. 그렇게 안 될 때 모를 때는 그냥 묻어가는데 알면 시끄러워진단 말이야. 시끄러워지면 짜증이 생기고 말이야.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지. 그럼 너무 밝아서 오는 괴로움이지. 너무 그래. 밝은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그럴 때는 딱 자기 조도를 딱 맞춰야 좀 내려버려야 되거든. 예. 좀 내리는 게 그게 이제 명중암. 명중암 조절.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밝다고 가지건 켜놓고 있는 게 아니라 조도를 좀 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깨어있는 가운데 좀 자는 것 같은 것을 같이 곁들이면 조도가 낮아진다. 그러면 아늑하고 편안해진다.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밖에 암중명이고 내 안의 암중명을 제대로 다스려야죠. 그렇지. 예. 내 안의 암중명. 그러니까 내 안에 암중명도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이치는 똑같거든. 그러죠. 이걸 딱 내리는 것이 뭐냐면 이 밝은데 좀 대낮에는 밝단 말이야. 밝은데 이제 자는 거는 뭐예요? 깜깜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 자는 아주 자버리면 안 되니까 자는 듯한 기미를 도입을 시키는 거지. 그것이 조도를 낮추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대낮의 명중암이라.
명은 깨어 있음이고 암은 잠들어 있음이거든. 그 아주 잠들어 버리면 그냥 아닌 거고 캄캄해져 버리니까 약간 아주 잠자는 듯 루즈해지는 거야. 네, 그렇죠. 나는 뜻 자기 그러니까 본태양을 봤을 때 그 명암일색인 그 상태를 봤을 때 항상 그런 상태지, 그런 상태. 섞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그런 그 상태를 보기 때문에. 그 본태양을 보면 그 빛을 보려 그러면은 그 보름달을 보면 아마 그게 가까울 것 같아. 은은한 빛이지 본태양 빛이. 환하게 쏘는 빛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이라는 빛이 그렇게 안 느껴져요. 예, 그렇게 느껴지지. 예. 환하질 않거든. 눈부신 빛이 아니거든. 눈부시면 못 보죠. 아주 은은하게 말이야 전체를 다 비추는 것 같아. 그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말이야. 그런 느낌 빛이라. 그래 이제 한문의 밝을 명자를 갖다가 어떻게 썼어요? 1월. 나 1월을 갖다가 합해가지고 밝을 명 이렇게 했거든. 그게 아주 멋진 표현이지. 멋진 표현. 그러니까 안정되고 이제 중심이 잡혔다 하는 것은 첫째는 명암이 중심이 잡혀버려요. 밝고 어둠이 그게 제일 근본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까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음이고 빛의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동이죠. 동이고 암이라고 하면은 정이죠. 동과 정의 문제고 또 명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음이고 암이라고 하는 건 잠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잠에 들면 깜깜하고 깨어나면 화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도 말하고 이제 그것만 얘기해도 명암일체 명암일색 그 다음에 동정이려 동과 정이 같다 이거지. 그 다음 오매이려 자나 깨나 같다 한결 같다. 그게 이제 아주 우리 삶에 있어서의 도의 아주 표준 같아. 하나가 그 둘이 하나가 된 거거든. 둘이 하나가 되면 중심이 잡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하나가 되면은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가지고 뭐가 없으니까 드물지. 그러죠. 뭐가 어디 툭 튀어나온 데가 없잖아. 딱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말을 했던 거 뭐라면 정 맞는단 말이 그게 또 도둑이 말이야. 맞아. 도둑이 그 말이야. 말이야. 뭐라면 정 맞는다. 진짜 참 그거 좋은 말이야. 그 속담이지 아마. 이게 속담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 말은. 속담에 좋은 말이 많아요. 그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도 그것도 아마 속담일걸. 좋은 말이 많아. 걸러 가지고 살아남은 말이 속담을 내려온 거거든.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오는 거지. 이제 뭐가 나면 당연히 정 맞는 거 당연한 짓 있잖아요.
당연한 이치가 턱 튀어 나오면 그냥 두드리고 싶은 거지, 느낌이. 석축어는 사람들 보면 돌 쌓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날 지금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돌 같은 거, 각진 돌 갖다가 딱딱 맞춰가지고 정으로 치가면서 맞춰가지고 또 편편하게 하지. 평평하게 해가지고 담도 쌓고 뭐 물가에 막는데 그런 것도 할 때 보면은 참 정으로 뭐가 나면 턱턱 치면서 하는 게 탈을 맞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그 석수 그봐 석수전이라고 하잖아요. 석수전이.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뭐 다 기계로 잘라가지고 딱딱 벽돌로 맞춰갖고 해버리니까 그런 뭐랄까 보는 데 있어가지고 또 그런 자연미가 좀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공이 들어와야 예술로 승화가 되는데 기계로 뭐 딱딱 해버리니까. 예, 기계 요즘 뭐 남들 뭐 그런 것도 보면 다 돌 잘라가지고 딱딱 각 맞춰가지고 해버리니까 기계로 잘라버리니까. 그 이집트에 왜 피라미드 돌로 쌓아가지고 예. 그게 지금 현대 과학으로 봐도 도대체 어떻게 그 무거운 걸 그렇게 쌓는가가 이해가 안 된다 하거든. 그러니까 과거로도 아직도 못 푼다고 하잖아요. 5%. 스핑크스 같은 거라든지. 그때는 어떤 지금 현대 이 과학 문명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쌓아올린 과학 문명하고 다른 어떤 문명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무슨 또 어디 이상한 책 보면 막 그게 옛날 그게 과거 문명이 뭐 다른 종류의 뭐 사람들이 했었다 어떤 이제 그런 외계에서 뭐 와가지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진공 본토양 우리 본질에서 보면은 외계란 게 없잖아요. 그러죠. 이게 외계란 게 없어요. 그러죠. 이게 외계가 없고 다 한 통성이지, 한 한 통성. 통속 내 안에 네. 들어오는 한 통속. 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도 닦으면서 뭐 외계가 어떻고 하는 거 그거는 다 머리에서 나온 소리들이에요. 진짜 깨달음에 도달하고 그 견성을 한 사람 같으면 외계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 이제 깨달아서 아주 텅 빈 게 아니고 텅 빈 그 안에 뭐랄까 우리가 그 이체 딱 맞더라고요. 깡통도 완전히 빈 깡통이 소리가 안 나는데 완전히 차거나 비슷한 소리가 안 나는데 그 안에 약간 뭐가 들어있으면 소리가 더 난다 이거지. 그 이체 똑같더라고요. 완전히 텅 비지 않고 그 안에 뭐가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빈 깡통 속에 그 조그마한 게 뭐 있으니까 그 때문에 그 요란한 게 가지고 그런 사상이 물리기 때문에 요새 뭐 아주 듣기 싫어 막 들으면 또 외견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나가지고. 깡통도 완전히 텅 비어버렸으면 아무 소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찰스 소리가 없고. 그러네.